성큼 다가온 봄이 넘실거립니다. 노란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 들녘마다 활짝 핀 유채꽃이 반갑게 손짓합니다. 상큼한 꽃향기는 포근한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고 듬직하게 서 있는 돌하르방도 봄의 정취에 흠뻑 취해봅니다. 와, 봄이 왔습니다. 아우,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런 유채꽃이 만발할 때는 꽃 구경이 제격이죠. 자, 선생님은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유채꽃 구경을 갔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외딴 지역에서 주유소도 없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선생님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사람이나 짐들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수송기술에서 꼭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기술의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수송기술의 구성 요소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수송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 수송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같은 것을 수송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송공간인데요. 자, 이 버스를 수송수단으로 결정했다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차도를 수송공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차가 수송수단이었다 그러면 기찻길이 되겠죠. 또는 선박, 배를 이용했다면 항로가 될 것이며, 자, 비행기를 수송수단으로 선택했다면 바로 항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수송공간이에요. 수송수단이 갈 수 있는 공간. 자, 세 번째는 수송규칙과 법규입니다. 자, 수송수단이 결정되고 수송공간이 있다면 그냥 막 가면 안 되겠죠. 자, 규칙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빨간 신호등이 버스 타고 가거나 수용차 타고 갈 때 빨간 신호등이 보이면 멈추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수송 규칙과 법규가 세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지원 시설과 인력을 말하는데요. 지원 시설이 무엇이냐? 자,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고 치면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승차장이 있어야죠. 그런 정류장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인력이 무엇이냐면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버스 기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송 기술로 우리가 사람이나 짐들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아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송 기술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 수단. 사람이나 물건을 원하는 시간, 아이고 이거 안 됐네요.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차나 버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런 승용차입니다. 버스나 승용차나 트럭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차가 정말 좋네요. 선생님도 이런 차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보다도 안전성이 더 높은 이런 차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 기차를 말하는 거죠. 이 기차는 KTX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속철도인데요. 우리나라 철도는 되게 많죠. 되게 철도에 있는 기차는 되게 많은데 약 3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엄청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요. 현재 지금 고속철도는 KTX라는 게 있고요. KTX 산천이라는 게 2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SRT라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KTX를 이제 똑같이 가져가는데 회사가 다를 뿐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런 선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박을 보시면 얘는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 보통 이런 컨테이너선은 해외로 어떤 물건을 수출의 목적에 쓰이는 게 이런 컨테이너선인데요. 요즘에는 유람선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관광을 하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비행기입니다. 가장 빠른 거죠.
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갈 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게 이런 비행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하나 여러분에게 안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철도인데요. 기차인데요. 자, 조만간에 차세대 고속철이라고 하는 해무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해무는 그 테스트를 거의 마쳤고요. 거의 400km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빠른 아주 빠른 그런 고속철도가 철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약 90분 안에 출발할 정도로 엄청 빠른 그런 해무 기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도 되게 기대가 돼요.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수송기술의 구성요소 수송 공간입니다. 자동차나 기차, 배 등의 수송수단이 이동하는 경로나 이런 경로죠, 경로 또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봅시다. 자, 먼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또는 자동차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우리는 수송 공간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기차길, 철도라고 말해요. 철도, 기차가 갈 수 있는 철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장면보다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기차가 갈 수 있는 동력, 이 힘은요, 보통 다 전기이기 때문에 요 주위에 이렇게 전기를 주는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철도 안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높은 고압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런 컨테이너 선이 갈 수 있는 해로입니다. 해로. 자, 바다의 길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해로를 가기 위해서는 그 항해사들이 그걸 미리미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갈 수가 있게 정해놨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비행기는 항공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행기는 제주도 갈 때는 이렇게 대전을 거쳐서 이런 광주 쪽을 거쳐서 이렇게 쭉 제주도 가는데요. 홍콩을 갈 때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미국을 갈 때도 이렇게 바로 동해 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정해진 항공로에 따라서 비행기도 운항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수송 공간이고요. 자, 세 번째 수송 규칙과 법규입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수송수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송 공간이 있으면 이 규칙과 법규가 없으면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송수단을 안전하고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과 법규가 필요하죠. 이 수송 규칙과 법규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신호등입니다. 자, 빨간불이 켜지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고요.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통과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운전자나 아니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불행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규칙과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주로인데요. 자, 활주로 보시나요? 이게 지금 활주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활주로가 착륙할 때 분명히 여기에 접지대라고 하는 곳에 활주로가 착륙해야 되고요.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고요. 비행기에 있는 앞바퀴가 이 선에 따라 쭉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중앙선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비행기들이 많이 있는 공항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법규, 항공 법규를 꼭 지켜야 됩니다. 누가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 또는 수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사, 이런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통 규칙과 법규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수송 기술의 구성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지원 시설과 인력인데요. 자, 어떤 거냐? 수송 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설이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지원 시설이 필요하는지 교통수단별로 좀 틀리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버스를 타거나 내릴 수 있는 이런 승강장 또는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시설에 들어가고요.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버스 탈 때는. 자, 또는 버스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름을 넣는 곳 바로 주유소죠. 이 주유소란 것도 버스가 움직이기 위한 지원시설에 들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력, 사람. 자, 버스 기사입니다. 자, 버스 기사님이 없으면 버스는 움직이지 않겠죠. 이와 같이 버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류장 같은 또는 터미널 같은 지원시설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주유소 그리고 인력이라 할 수 있는 버스 기사님이 계셔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행기를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 공항입니다. 공항. 이 공항이 있어야겠죠. 아까 봤던 활주로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 공항이 있어야지만 아주 비행기를 안전하게 내리거나 뜰 수가 있겠죠. 또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이렇게 파일럿이라고 하는 운전할 수 있는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있어야겠죠. 자, 승무원들이 손님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서비스해주는 승무원도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러한 지원시설과 인력이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수송 수단이 있었습니다. 기차, 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수송 공간입니다. 도로나 철도, 항로나 회로.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수송 수단, 공간, 교통 법규죠. 법규, 규칙입니다. 이 규칙과 법규가 없으면 잘못하면 사고 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지원 시설과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네 개 다 중요합니다. 이 네 개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송 기술, 즉 우리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수송 기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송 기술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버스, 기차와 같은 수송 수단이 있고요. 자, 이 수송 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철도 같은 수송 공간이 있으며 이 수송 수단이 수송 공간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송 규칙과 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류장, 공항 같은 지원시설과 수송수단을 직접 운전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송기술이 이 그림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우선 수송수단입니다. 자, 수송수단이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수송수단은 바로 버스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송 공간과 수송 규칙과 법규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수송 공간에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요. 수송 규칙은 교통,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지원해주는 시설과 인력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원 시설과 인력은요. 자, 맞습니다. 주유소가 있고요. 자, 오토바이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잘 맞출 수 있었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